이동통신사들의 저열한 상술이 또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. 한 언론사에 따르면요, 이 통사들이 조직적으로 가입자들의 요금 인하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이 통신 요금을 더 받아냈다는 것입니다. 가입자가 요금 인하를 선택하면 대리점이 이 통사 본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를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만드는 수법으로 이 대리점에서 가입자들의 요금 인하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인데요. 이 요금 인하 정책은요, 지난해 10월이죠.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때 도입된 것으로서 이 소비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그 대신에 매달 20%씩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. 그런데 이 통사 본사에서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회피 압력 수단으로 이 대리점에게 요금 인하 방식 선택을 못하게 했다면 이는 공정거래 및 방통위의 제재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이 현장 실태 조사와 함께 불법적인 사실이 드러나면 엄격한 제재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다음 헤드라인입니다. 요즘 금리가 인하되면서 대출이자가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. 특히 담보대출은요, 2에서 3% 상품도 상당히 많고요. 또 신용대출 역시 각종 저금리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대출 상품을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빌렸다가 나중에 만약에 금리가 인상되면 커다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. 실제 부동산 담보대출이 최근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올 5월까지 18조 8천억 원이 늘어나서 이 대출 금액의 상당 부분이 사업자금이나 또 투자 등에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. 즉 전체가 다 담보대출로 해서 아파트나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. 또 주식시장에도 신용대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. 이 개미군단들 주가가 오를 땐 대박이지만 하락할 경우에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에 들어가서 깡통 계좌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. 하지만 더욱 걱정되는 일이요, 이 빚을 내서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. 이자와 원금 부담을 나중에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, 이 국가적 경고등이 켜지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도 매우 크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. 유용한 헤드라인 마치겠습니다.